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에는 어떤 작물을 심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작물별 필요한 비료의 종류, 그리고 유기물 비료와 화학 비료는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추천드릴 작물은 쌈채류들입니다. 사실 쌈채류들은 물만 줘도 되게 잘 자라요. 그리고 추위에도 대체로 강한 편이라 기르기도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료 성분도 뭐 크게 필요가 없고요. 중간에 살충제라든지 뭐 살균제라든지 약제를 줄 필요도 없어서 난이도가 쉬운 작물이고요. 기본적으로 퇴비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조금만 심으셔도 이게 뿌리만 살아있으면은 잎을 따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드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1번은 쌈채류들 추천드립니다. 2번은 감자. 감자도 쌈채류랑 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큰 기술 없이 되게 손쉽게 심을 수 있는 작물이에요. 필요한 영양제나 살충제는 토양 살충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감자 전용 비료, 그리고 퇴비 정도만 있으셔도 충분히 건강하게 다 두루두루 잘 기를 수 있는 작물이에요. 그리고 수확은 한 100일 정도면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애호박. 씨앗은 지금 직파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모종은 지금 냉해 때문에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가 적당하고요. 애호박은 마디호박이라고도 불리죠. 지주대가 필수로 필요한 작물이라 지주대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높이는 한 1.8에서 한 2m 정도. 녹균병이랑 흰가루병의 좀 작물이라 연도해 주시면 좋고요. 열매가 달리는 작물이니까 비료 성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가지. 씨앗은 지금 직파하셔도 되고요. 모종은 이제 4월 말에서 5월가 적당합니다. 이게 열매 작물 중에 되게 키우기 쉬운 이것도 하나예요. 왜냐면 척박한 땅에서도 되게 잘 자라고 수확량도 높고 심한 병해충도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쉬운 작물이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추비를 주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까지 3월에 파종하면 좋은 작물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작물별 필요한 비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좀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도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식물도 물만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한 거고, 사람도 밥 외에 반찬을 먹고 또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골라 먹잖아요. 눈이 안 좋으면은 뭐 루테인이라든지, 간이 안 좋으면은 뭐 밀크시슬, 뭐 장에 좋은 유산균 이런 거를 챙겨 먹잖아요. 작물도 똑같아요. 각각 작물별로 필요한 원소가 전부 달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작물에 필요한 다량 원소 중에 N의 경우에는 질소라 그래요.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뭐 흔히 말해서 질소만 많이 주면 이제 키만 큰다고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P는 인산인데 주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K는 칼륨. 칼륨 같은 경우에 뿌리 쪽을 건강하게 해서 작물의 전체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럼 작물별로 필요한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쌈채류들. 뭐 쌈채류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물만 줘도 잘 자라요. 얘네는 정말 큰 영양분이 필요 없고요. 다만 뭐 장기간 건강하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제 뿌리 쪽은 계속 살아있어야 하므로 퇴비랑 유기질 비료 요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 구황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NPK 중에 아까 말씀드린 칼륨, 뿌리 쪽에 영양분이 많이 가는 게 좋거든요. 칼륨 비율이 많은 제품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3, 4번 애호박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달리는 작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NPK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좋고요. 유기질 비료와 화학 비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화학 비료의 경우, 화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좀 꺼림칙하고, 뭔가 요거 쓰면 환경오염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거는 100% 오해예요. 화학 비료도 유기질 비료와 똑같이 천연에서 가져온 물질로 생산을 하거든요. 먼저 유기질 비료는 주 성분이 이름에 듯이 유기물에서 가져온 비료예요. 유기질 비료라고 해서 또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동물성 원료라고 해서 뭐 생선이라든지 뭐 동물의 뼈로 만든 동물성 유기질 비료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원료로 만든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뭐 아주까리 박이라든지 뭐 대두유, 채종유박이 있고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동물성 원료가 당연히 좋아요. 사람도 똑같이 고기 반찬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동물성 원료가 가장 좋고요. 식물성 원료의 경우에는 뭐 피마자라는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까리박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주까리박은 값싼 원료여서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고요. 이게 전편에서도 제가 좀 심층 분석을 해드렸는데, 다만 아주까리에 함유되어 있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데, 이 독성물질은 반려견에게 매우 치명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유기질비료는 완효성 성분으로 효과가 좀 천천히 용출되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뿌리면 지속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천천히 용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비료는 천연에서 가져온 물질인데요. 질소는 공기 중에서 가져오고, 공룡뼈가 화석이 된 인광석에서도 가져오고, 암석 뭐 이런 원료로 만들어지고요. 모두 자연에서 가져온 물질입니다. 유해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고요. 물에 닿으면 바로 양분 흡수가 되는 상태로 만든 비료예요. 화학비료는 속효성으로 효과가 엄청 빨라서 뿌리는 즉시 식물에게 효과가 나타나요. 유기질비료와 좀 다르죠. 결론은 화학비료는 속효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유기질비료는 완효성이기 때문에 효과가 천천히 장시간 유지가 돼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화학비료는 먹는 즉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알약 형태의 영양제나 약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기질비료는 약 영양제보다는 뭐 흑염소 진액 같은 이런 건강식, 뭐 자연 보양식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먹어야 뭐 효과를 볼 수 있는 비타민제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